오늘날 많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성공 공식만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법칙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때 승승장구하던 브랜드들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 이케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말 유럽에서 시작된 한 가구 기업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동시에 매장 안에서 완성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쇼룸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세대는 합리적 가격에 세련된 디자인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 열광했습니다. 가구가 더 이상 평생 쓰는 물건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케아는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매장을 방문하며 쇼핑 이상의 경험을 즐겼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전 세계에 동일하게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고 모든 국가에서 같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우선 주거 공간의 크기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유럽 주택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표준화된 대형 가구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비실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매장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자동차가 필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큰 불편이었습니다. 매장에 도착해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넓은 쇼룸을 걸어다니며 둘러보는 방식 자체가 피곤했습니다. 원하는 제품을 찾아도 창고에서 직접 가져와야 했고 무거운 박스를 채 실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복잡한 조립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명서는 그림으로만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고 실수라도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처음엔 신선했지만 반복될수록 소비자들은 지쳐갔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은 한국에서는 시간이 곧 비용이었습니다. 한편 온라인 쇼핑 환경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천 가지 제품을 비교하고 클릭 몇 번으로 집 앞까지 배송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심지어 조립까지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복잡한 과정을 감수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실시간 리뷰와 평점으로 신뢰를 구축했고 비교 쇼핑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쇼룸 경험은 더 이상 특별한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증강현실 기술로 집안에서 가구를 미리 배치해 볼 수 있는 앱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장 방문은 선택이 아닌 번거로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매장 내 동선 설계는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오래 머물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유럽에서는 여유로운 쇼핑 문화로 받아들여졌지만 한국에서는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을 중시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 방식은 맞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거리감도 생겨났습니다. 북유럽 감성의 디자인은 한국 문화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이 시기 한국 시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은 한국 주거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가구를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 원룸, 투룸에 딱 맞는 사이즈를 제공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빠른 배송, 무료 조립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간편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뒤지지 않았고 디자인 역시 트렌디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브랜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브랜드인 이케아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본사의 글로벌 정책은 느리고 경직되어 있었고 현지 시장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외부 환경은 빠르게 변했지만 내부 시스템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장 분석 보고서는 작성되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 현지 지사는 재량권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형작은 수납장이나 공간, 절약형 가구는 라인업에 없었습니다. 색상과 디자인도 한국 소비자의 취향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디테일의 부재가 쌓여 소비자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강점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송비, 조립비, 교통비 등을 합치면 총 비용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반품이나 교환 절차도 복잡해서 불만이 쌓였습니다. 온라인 경쟁사들이 무료 배송과 간편 반품을 제공하는 동안 이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소비 트렌드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성비가 최우선 가치였지만 이제는 개성과 취향이 중요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을 원했습니다. SNS 문화의 확산으로 집 꾸미기는 자기 표현의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사진을 공유하고 독특한 소품으로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표준화된 제품만으로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커스터마이징 옵션, 한정판 협업 상품 등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쟁 브랜드들은 빠르게 변신했습니다. 일부는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 맞춤형 쇼핑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디자이너 협업으로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친환경 소재, 지속 가능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반면 이케아는 이러한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혁신보다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 점유율은 서서히 하락했고 브랜드 이미지도 낡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케아는 이미 과거의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명확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지화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결국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의 성공 요소가 오늘날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표준화는 효율성을 가져왔지만 유연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대형 매장은 브랜드 경험을 제공했지만 접근성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직접 조립 방식은 가격을 낮췄지만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 모든 것들이 약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평가하자면 이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의 진입은 국내 가구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존 업체들도 가격을 낮추고 디자인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품질 대비 가격이 합리화되었습니다. DIY 가구 문화를 확산시킨 것도 이들의 공헌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을 열어준 성우자로서의 역할과 현재의 경쟁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이케아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강화하고 배송 서비스 옵션을 다양화했습니다. 도심 접근성이 좋은 소형 매장을 시범적으로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용 사이즈의 제품을 일부 출시하며 현지화를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몇 년 앞서 나가 있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뒤늦은 변화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결국 이 브랜드의 미래는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요구는 계속 진화합니다. 데이터 분석, 트렌드 예측, 신속한 실행력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이제 소비자는 더 이상 수동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하며 목소리를 냅니다. 리뷰 하나, SNS 게시글 하나가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 중심의 사고방식 없이는 어떤 브랜드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경쟁 업체들은 이미 이를 체득했습니다. 고객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불편사항을 즉각 개선합니다. 챗봇 상담, 빠른 CS 응대, 유연한 환불 정책 등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런 세심한 대응이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어냅니다. 한국 시장은 까다롭지만 동시에 기회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높은 구매력, 빠른 트렌드 전환, 디지털 인프라의 우수성 등 장점이 많습니다. 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감성적 연결, 브랜드 스토리,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단지 가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는 브랜드만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이케아의 교훈은 모든 기업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승자는 소비자의 마음을 얻은 자입니다. 그 마음은 진정성과 실용성,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얻어집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